자, 요렇게 하시고 넘어가시면 원천징수는 많이 배워서 뭐만 하시면 되냐면 세율만 외우면 돼요. 원천징수는 세율. 원천징수가 뭔지 아시잖아. 급여 줄 때 세금 떼는 거. 그거는 개념 다 이제 우리 첫 시간, 둘째 시간 요럴 때 했고, 급여 원천징수 하는 거, 원천징수 실기 메뉴 들어가서 뭐 맨날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원천징수. 자, 이자 배당은요. 이자하고 배당은 세율만 외우세요. 여기는 수험 목적이 뭐다? 세율. 원칙은 14%인데요. 자, 비영업 대금 이익과 출자 공동사업자는 25%예요. 자, 비실명이다 그럼 몇 퍼센트? 45%. 자, 사업소득자는요, 약간 소득을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을 다르게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사업소득에 여러분 뭐 정육점에서 고기 사면서 고기값이 10,000원이라고 거기서 3% 떼어요, 소비자가? 그건 아니에요. 사업소득은 원래 일반적인 장사하는 가게의 매출액은 원천징수 안 해요. 그런데 우리 강사료라든가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안 하고 강의 계속 하시는 분들도 사업자 등록 안 했어도 사업자예요. 그분들은 이제 그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으니까 3%로 원천징수를 해요. 그래서 지방세까지 하면 우린 소득세 법이니까 지방세 빼고 얘기하는 거고 실무는 3.3%라고 부르는 거. 왜?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가 합해지니까 3%와 그거의 10% 0.3%가 합해져서 3.3이 되는 거고 소득세 법 시험에서는 특별히 다른 말을 안 하면 3%. 왜? 소득세는 3이니까. 지방소득세가 0.3이고 되셨죠? 그래서 수익금액이 매출액에 지급하는 금액의 3%. 그러니까 원천징수 의무자 입장에서는 지급하는 세전 총액의 3%를 걷는 거고요. 외국인 직업운동 손수는요, 20%인데 요거가 25년 개정이에요. 2025년 가장 최근 개정 중에 하나니까 24년, 25년, 뭐 23, 24, 25, 26 가장 최근 개정들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도 알아놓으시고 자, 근로소득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근로소득자는 자, 일용이 있고요. 요거 두 개는 일용이 아닌 일반 근로자예요. 자,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이게 기업과 니은이 세트입니다. 매월 원천징수 하시는 거예요. 자, 일반 근로자는 매월 원천징수 하시고요. 다만 뭘로 한다? 간이세액표를 가지고 원천징수를 하시는 거고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를 어떻게 한다? 매월 원천징수를 했는데 그 세금이 1년치 진짜 세금이 아닌 가능성, 정확한 세금을 거둔 게 아니잖아요. 대강 거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다. 뒤에 다시 연말정산이 나오지만 여기서 적어 놓으세요. 얘는 자, 기업과 니은은 누구? 일반 근로자, 상용 근로자, 일반 상용 근로자고요. 상용 근로자고요. 디귿만 일용 근로자예요. 디귿은 뭐 이름이 일용이니까. 그러면 자, 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를 하신 다음에 자, 연말정산을 하는데 연말정산은 더 중요한 거 언제 한다? 2월 달에 한다. 그렇죠? 2월 달에 한다. 그래서 기업과 니은이 세트고 디귿은 일용 근로자 별도로 가는 겁니다. 요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일용 근로자는요. 요거를 아예 공식으로 외우세요. 일용 근로자의 원천징수세. 일용 근로자는 매일매일 세금 정산을 다시 해요. 매일매일 받는 돈을 뭐라고 할까요? 일당. 일당에서 자, 매일매일 15만 원을 빼요. 곱하기 6% 하시고요. 곱하기 1 마이너스 55%. 그래서 15만 원이 뭐냐면 근로소득공제.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왜? 소득에서 뺐으니까. 다만 일용 근로자는 매일매일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거고요. 자, 55%가 뭐예요?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되는 거예요. 세액공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요것도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될 거예요. 하시고 우리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자, 공적연금 소득하고 사적연금이 다른데 공적연금은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를 하고요. 사적연금은 일단 5%만 기억하세요. 지급 총액의 5%. 왜냐면 연금 수령 개시 시점에는 5%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떼기 전 총액 기준으로 5%를 떼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70세가 넘어가면 1% 깎아서 4%예요.
연로하시니까 점점 소득이 더 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80세 넘어가시면 3% 해드려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건 5%니까 사적연금은 시작이 원천징수 세율 몇 %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5%. 그리고 점점 인하를 해드리고 종신연금보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조금 종신이라는 거는 죽을 때까지 연금으로 받겠다. 일시금으로 안 받겠다라는 계약이 들어가는 거고 죽으면 돌아가시면서 같이 소멸하는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종신은 4%로 가는데 다른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것만 보시고 그런데 이제 좀 특이한 거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은요. 기타 소득 금액의 20%. 여러분 사업소득이나 연금소득은요. 지급총액 기준으로 가는 건데 특히 사업소득은 실제 필요 경비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각자 장부를 써서 자기가 입증하는 거지. 근데 기타 소득은 추정 필요 경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추정 필요 경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기타 소득 금액이 뭐다? 20%, 원천징수세율은 20%인데 기타 소득 금액은 필요 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에요. 기타 소득 금액이. 그래서 원고료가 일시적인 원고료다 그러면 자, 일시적인 원고료라고 시험 문제에서 주면 기타 소득인 거고요. 자, 계속적으로 작가다. 나는 작가다. 이렇게 주면 작가가 받는 원고료는 인세죠. 그거는 사업소득. 그래서 계속적 원고료는 사업소득이에요. 그러면 일시적 원고료를 자, 세 전후로 둘 다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요거는 일시적 원고료는 100만 원에서 기타 소득 원고료 강연료가 60% 추정 필요 경비 항목이라서 60을 빼고요. 곱하기 20%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만 원이 나와서 실무 현업하시는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지방세까지 하면 몇 %죠? 8.8%라고 부르는 게 요거예요. 근데 사실은 정말 원천징수세율은 8.8% 아니에요. 100만 원 기준으로 봤더니 8%가 나오고 지방세까지 하니 8.8이 됐다 이거지. 원천징수세율은 20%예요. 되셨죠? 요거는요. 계속적 원고료는 세점 100이다 그러면 얼마를 원천징수하면 돼? 그냥 곱하기 3%. 그래서 3만 원. 그러면 불리한 거 아니냐? 아니요. 얘든 결국은 5월 달에 가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대부분 해요. 물론 이제 뭐 선택적 분리과세 제도도 있고 하지만 어찌됐건 5월 달에 자기가 세금 정산할 때 얘는 실제 필요 경비를 빼서 원천징수 3만 원은 기납부세액으로 그냥 공제받는 거고 얘는 뭐 실제 경비, 추정 필요 경비를 여부를 떠나서 기타 소득일 때는 기타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얘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각자 각 소득의 특성에 맞게 필요 경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세금이 원천징수는 일단 대강 미리 대강 거둔 거지 정확한 세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타가 유리하다, 사업이 유리하다 요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좀 잘못된 지식이에요. 그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강사들한테 기타 소득으로 하는 게 유리해요? 사업 소득으로 하는 게 유리해요? 이거 2011년에서 15년까지 대규모 세무조사 나갔던 건이에요. 그런 거 함부로 대답하시면 안 돼요. 그냥 건 바이 건으로 금액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세법적 지식이 되게 중요한 영역인데 두려워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신입사원 그 실무교육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가면 일단은 원천징수가 누락이 안 되면 돼. 사업이건 기타건 간에 그리고 상대방한테 물어봐야 돼. 왜냐하면 본인이 소득을 받는 자가 우리가 지급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받는 자가 계속적인 강의를 하는 사람이냐 어쩌다 한번 한 거냐. 받는 자의 성격을 보는 거지 지급하는 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만 알아도 실무한테 도움 되실 거예요. 알아는 놓으세요. 되셨죠? 됐고 아니 뭐 그냥 동그라미만 쳐드려도 되는데 여기는 사실은 제가 실무 베이스도 조금 깔아드린다고 했잖아요. 이걸 알아놔야 나중에 요거가 나중에 전산세무 1급에 전산세무 2급의 원천징수는 뭐만 나온다? 급여만 나온다. 전산세무 1급에서는 이자, 퇴직 이런 것들 원천징수 같이 나옵니다. 연금 빼곤 다 나와요. 연금은 그 관리기간이 좀 따로 있어서 그건 시험에 안 나오고 자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소득 원천징수도 나와요. 안 어렵습니다. 이 세율만 알고 계시면 클릭만 하면 되거든요. 네, 그거는 그냥 됐고요. 자, 기타 소득은 근데 그 중에 좀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기타 소득 중에서는 자, 우리 복권 당첨금은 어떻게 해요? 원래는 20%인데 3억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30%예요. 무조건 불가세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복권 당첨금은 원래 20%예요.
그런데 3억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30%. 제가 로또 100억에 되면 좋겠다. 아, 로또를 사야 되는데. 자, 꿈을 위한 노력을 안 해. 제 꿈은 로또 1등 당첨자거든요. 노력을 안 하고 있어. 사야 당첨이 되는데. 왠지 사면 될 것 같죠? 자, 로또 당첨이 100억이 됐다. 새 전후로 100억이 됐다. 그러면 세금은 대강 얼마 생각하시면 돼요? 33억. 아, 밑에 구간, 3억 아래 구간이 있지만 97억 훨씬 초과 구간이 많죠? 그러니까 밑에 구간 일단 빼고 33억 조금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복권은 제가 복권 로또를 하나 사가지고 100억짜리가 된다 그러면 1,000원 빼줘요. 실제 산 금액. 지금까지 얼마 샀다 말고 메모론가 말고 이번에 산 거 가격 1,000원 빼줘요. 아, 치사하게. 숫자만 지저분하게 나오지. 100억에서 1,000원 빼줘요. 자, 1,000원 빼고 실제 경비 그래도 빼주는 게 어디예요? 곱하기 20%를 해야 되는데 3억 초과 구간은 몇 퍼센트? 30%. 그러니까 대강 한 33억. 마음의 준비하세요. 100억 당첨되면 한 30억 정도, 30억 조금 넘게 세금 내야 되는구나. 그러면 100억짜리 집 계약하시면 안 되고 한 60억대, 70억대까지만 계약하셔야 돼요. 자, 제가 세금 알려드렸으니까 로또 당첨되시면 저한테도 뭐 선물이라도 하나. 자, 연금계좌에서 뭐야? 연금 외수령. 이건 기타 소득일 때는 뭐죠? 이거 해지한 거죠. 그래서 얘는 15%고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다. 요것도 조금 더 해놓으시면 되고요. 자, 퇴직소득은 뭐 기본세율 적용하고 봉사료는 5%다. 이름만 기억해 놓으세요. 이건 좀 색깔 또 다르게 해서. 자, 봉사료는 뭔지 몰라도 돼. 그냥 5%.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제 근로자에 한해서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들은 안 되고요. 이 간이세입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간이세입표가 자,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간이세입표의 숫자가 10만 원으로 돼 있으면 근로자가 선택하셔서 1년에 한 번만 바꿀 수 있는데 간이세입표가 10만 원이면 80%만 해주세요. 또는 120% 해주세요. 80과 120 중에 선택이 가능하고 선택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사원등록 메뉴 할 때 필요해요. 사원등록 메뉴 할 때 제가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간이세입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간이세입표의 숫자가 급여가 예를 들어 500이면 얼마 원천징수 하세요. 이게 찍혀있는 표인데 그 표에 10만 원이라고 돼 있다. 저는 항상 환급이 나오니까 그냥 조금씩 내고 싶어요. 저는 80% 해주세요. 신청하시면 80% 클릭. 사원 등록. 자, 여기 실기 메뉴에 뭐랑 관련돼 있다? 사원 등록 메뉴에 관련돼 있어요. 이거 제가 원천징수 실기할 때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 교재 오셔 이거였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문제에서 줘요. 80% 선택하겠다. 120% 하겠다. 그러면 이게 뭔지는 알고 있어야 클릭을 하지. 그렇죠? 요거는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시고요. 자, 사업장 현황 신고는 그냥 체크만 할 거예요. 면세사업자들이요. 면세 개인사업자가 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1기 확정신고, 2기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1년치 매출 매입 내역을 국가가 좀 알고 있는데 면세사업자는 그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는요. 자,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거를 의무로 만들고 있는데 자, 2월 10일까지 하셔야 돼요. 날짜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업장 현황 신고라고 하는 거는 2월 10일까지 하는 거고 자, 내과 의사 이런 사람들 면세사업자거든요. 성형외과는 면세하고 과세 같이 해요. 왜냐면 우리 부가가치세 중에서 그냥 단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과세거든요. 근데 내과가 성형할 게 어딨어. 내과는 다 아파서 독감 걸리고 감기 걸려서 가는 건데, 그쵸? 그래서 내과라든가 이런 애들은 다 정형외과도 대부분 면세일 건데, 성형을 위한 예를 들어 뭐, 아간명 교정술 이런 건 성형으로 갈 거예요. 근데 아무튼 제가 뭐 정확하게 의대 출신은 아니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내과는 면세만이에요. 면세. 과세가 없어요. 성형하려고 내과 가는 게 어디냐고. 소아과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다 면세고 그들은 자, 의사, 수의사, 약사. 뭐죠? 아픈데 사람이나 동물이 아플 때 도와주시는 분들. 그분들은요. 매출이 큰 자들이죠, 사실. 그쵸? 매출이 큰 면세사업자 중에서 여러분 학원 운영하거나 이런 분들 다 학원도 사업장 현황 신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학원은 가산세가 없고 의사, 수의사, 약사가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일단 사업장 현황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는 게 있는데 모든 면세사업자는 아니고 자, 의사 등은 자, 세 개 다 외우기 힘들면 의사는 0.5% 매출액의 0.5% 가산세가 있고 일단 사업장 현황 신고 기한이 제일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얘네들은
자, 2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해야 된다. 요거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고 뭐 우사, 수의사, 한의사, 약사,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축산업이 뭐냐면 정육점 그런 데들이고요. 주택임대 사업자. 그래서 요거는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시고요. 자, 확정 신고 별거 아니에요. 확정 신고 제가 이거는 초입에 말씀드린 거 5월 달에 하는 신고.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더 중요한 건 뭐다? 만약에 마이너스가 났어도 신고는 하셔야 돼요. 왜? 마이너스가 났다라고 얘기를 해야 알지. 그래서 자,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마이너스거든요. 그때도 자, 신고 안 해도 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신고하여야 한다. 하시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원래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만 있고 타소득이 없어요. 그럼 연말정산이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를 회사가 대신해 주는 거라고 했죠? 그럼 정산이 끝났고 공제 같은 거 깔끔하게 다 받았다 그러면 5월 달에 신고하나 연말정산으로 끝내나 세금이 똑같죠? 그래서 그때는 확정신고 안 해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해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됐죠? 또 퇴직소득만 있어요? 퇴직소득은 원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확정신고를 별도로. 그러니까 퇴직소득만 있다 그러면 연말정산 대상이 문제가 아니고 퇴직소득만 있다 그러면 퇴직소득 자체가 그 회사에서 보통은 1년 이상이 돼야 퇴직금을 지급해서 제가 어떤 회사에서 1년 동안 퇴직을 2번 한다면 퇴직금을 2번 받는 경우는 드물어요. 뭐 동시에 두 회사를 다니지 않는 한. 그쵸? 그래서 퇴직소득만 있고 퇴직소득 원천징수할 때 세금을 정확하게 정산했다면 사실 중복될 일이 없어요. 타소득이 없다면 1년에 퇴직금을 2번 이상 받는다 요 케이스 아니고서는 다시 계산 안 해도 되거든요. 왜? 원천징수할 때 정확하게 세금 계산이 되니까. 그래서 이 경우도 확정신고, 퇴직소득 확정신고 안 해도 되는 자예요. 그래서 여기 확정신고 안 해도 되는 자들을 요건 난이도가 되게 높은데 여러 번 읽기라고 적어놓고 확정신고 의무를 의무의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자주 읽기라고 적어놓으세요. 연필로 자주 여러 번 읽기라고 적어놓고 자꾸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안 하셔도 되고 확정신고 언제까지 한다? 계속 한 거예요. 확정신고 언제까지? 5월달. 5월. 그런데 이게 약간 매출액이 큰 사업자들은요. 사업소득자들 중에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름 봐보세요. 성실하게 신고했는지 확인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요? 덜 필요해요? 더 필요하죠. 그래서 2달 줘요. 5월 1일부터 6월까지. 5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이것도 알고 계세요. 아셨죠? 자, 확정신고 시 제출 서류는 안 해도 됩니다. 이건 됐어요. 안 하셔도 돼요. 쭉 넘어가셔도 되고요. 자, 분납이 뭐다? 요거는 이제 이론 대비, 실기랑은 상관없고 이론 대비. 자, 여러분 중간인합 때도 분납이, 이게 분할납부 쪼개서 내는 걸 분납이라고 하고요. 중간인합 때도 분납되고요. 뭐 확정신고 때도 분납되고 예정신고 때도 다 돼요. 자, 근데 조건이 뭐냐면 1,000만 원을 초과할 때. 이번에 내야 될 세금이 1,000만 원 초과하면 1,500이다 그럼 너무 크니까 일단 1,000만 원 먼저 내시고 500을 2달 있다 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2개월. 요거가 또 쟁점이죠. 2개월. 분납기한 몇 개월? 2개월. 되셨죠? 2개월. 법인세로 가면 전산세무 1급 법인세로 가면 좀 날짜가 달라져서 그때는 소득세 법인세 비교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해도 돼. 지금 안 해도 됩니다. 자, 만약에 이거는 사례로 기억하세요. 만약에 제가 원래 5월 달에 납부해야 할 세액이 만약에 1,800만 원이다. 그러면 분납은 6월, 7월, 2개월 후가 이게 분납이에요. 여기가 분납이에요. 그러면 최대로 쪼갤 때 어떻게 쪼갤 수 있냐면 일단 1,000만 원은 먼저 내시고요. 500을 나중에 내시면 돼요. 이렇게 쪼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건 500이 아니고 800, 1,800 이렇게 800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쪼갤 수 있고요. 그럼 분납세액은 얼마다? 800이다.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언제? 7월까지. 이렇게 가시고 만약에 제가 납부할 세액이 5,000이잖아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1,000, 4,000 너무하죠? 왜요? 얘가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반띵할 거예요. 그때는 2,500, 2,500. 그러면 분납은 뭘 얘기한다? 요거를 얘기한다. 되셨죠?
만약에 납부할세액이 1,800이다. 그럼 분납세액 얼마? 1,000만 원 초과 금액인 800. 금액만 찾아내시는 거 연습하시고, 만약에 납부할세액이 5,000이다. 그러면 1,000하고 나중에 4,000, 나중 금액이 크면 안 되니까 반띵하자. 2,500, 2,500. 요렇게. 이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할 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다 중간인합 신고할 때 다 통하는, 중간인합 고지서로 받아서 내는 것도 미리 신청하시면 반띵 고지 해줘요. 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기억해 놓으시고요. 요거는 별표 3개 암기. 소액부. 자, 소액부징수예요. 원래는 그냥 쉽게 읽어요. 소액부징수 이래버리는데 정확하게는 소액. 금액이 소액이라서 아니부, 징수하지 아니한다. 의미 아시겠죠? 너무 소액이야. 그래서 자, 원천징수세액이 이거 3가지밖에 없어요. 소득세법은. 자,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딱 1,000원이면 원천징수 하셔야 돼요. 근데 1,000원 미만이면 원천징수 안 하는데 이자하고요. 면세인적 용역 사업소득 뭐죠? 3.3%짜리. 요거가 자, 우리 실무는 3.3인데 어찌됐건 3%짜리 우리 소득세 3%짜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자하고 사업소득은 이자 소득과 3% 원천징수 대상. 사실 사업소득은 다 면세인적 용역이에요. 대부분은 원천징수 대상이. 사업소득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원천징수 해야 한다. 근데 나머지 예를 들어 일용근로소득이나 뭐 이런 것들은요. 1,000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그거를 기억해 놓으시고. 자, 납세조합 징수 세액도 1,000원 미만이면 납세조합 징수. 납세조합은 원천징수 세액을 흉내낸 거라서 똑같이 가는 거고요. 자, 중간인합세 아까 얼마였죠? 50만 원 미만. 앞에서 중간인합세액 50만 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하지 그러니까 중간인합하지 아니한다. 이게 소액부 규정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알아놓으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그다음 지급명세서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여기가 다 이거는 뭐 실기랑 관련 없고 이론적으로 외우실 내용인데요. 자, 지급명세서라고 하는 게 쉽게 이게 원천징수 영수증이에요. 원천징수 영수증인데 자, 급여, 근로소득은 연말정산하죠. 연말정산 하신 거랑 연말정산할 때 퇴직도 같이 퇴직도 급여 정산하면서 퇴직금이 좀 바뀔 수가 있어서 급여랑 퇴직은 같이 연말정산할 때 퇴직은 조금 보셔야 되는 게 있고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 그 다음에 종교인 소득 얘네들은요 2월 달에 연말정산하니까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이에요. 자, 사업 근로 원천징수 대상 안 해도 되고 퇴직 종교인 소득은 3월 10일까지 제출 기한만 외우시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언제까지 제출한다? 2월 말일. 그러니까 노란색이 아닌 애들은 2월 말일까지다. 이렇게 외우셔야지 안 그러면 힘들어요. 3월 10일까지인 게 4개예요. 급여, 2월 달에 연말정산하는 급여, 일반 근로소득, 퇴직소득 세트, 자,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 3%짜리하고 종교인 소득. 요렇게 종교인은 기타 소득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근로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원천징수하기 나름이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한다? 4가지 종류는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니까 퇴직은 연말정산 아니지만 급여랑 묶어서 걔네들은 2월 말까지 업무를 해야 되니 2월 말까지 제출 못하고 지급명세서라는 서식을 작성해서 열흘은 시간 주셔야지. 그래서 얘네가 3월 10일이고 나머지는 2월 말일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근데 일용근로자는요. 여기서 말하는 근로는 상용 근로예요. 일반 근로. 여러분 일반 근로소득이 상용 근로소득인 거 아시죠? 얘가 상용 근로인 거 아시죠? 자, 일용 근로는요. 월별이에요. 일용 근로 월별. 다음 달 말일까지.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간이지급명세서는 뭐 그냥 일단 지급명세서부터 외우세요. 간이지급명세서는 일단 뭐 미리 걷는 개념이고요. 자, 요거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좀 심화학습이긴 한데 보세요. 이름이 4개가 있습니다. 여기다 적을까? 여러분 지급명세서는 1년치 정산이에요. 간이지급명세서는 미리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급 명세서가 아까 이자 배당 같은 거는 3월 10일짜리가 아니었으니까 2월 말일. 근로나 일반 근로라든가 퇴직, 사업, 3% 사업, 그 다음에 종교소득. 원천징수하는 거는 3% 그거 사업소득 얘기하는 거고 걔네들 제외한 나머지 이자라든가 배당이라든가 연금 얘네들은요. 얘네들은 2월 말일. 그 지급 명세서를 제때 제출 안 하면 일단 지연 제출 늦은 거예요. 이게 지각과 결석의 차이인 거지. 지각과 결석 아시잖아요. 좀 늦게 가면 지각이고 아예 안 가면 결석이고. 맞잖아요. 미제출은 결석인 거고 지각은 지연 제출인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지급 명세서 제일 센 거 미제출부터. 가산세율 외우세요. 이거 알려드릴게요. 지급 명세서 지연 제출. 가산세는 실무하실 때 평생 모르면 좋아요. 왜요? 법을 안 어겼어. 지급 명세서 제출 기한을 안 어겨야지. 어기시면 안 되죠. 근데 이론은 알고 계시는 게 좋죠. 낼 일은 없어야 되고 낼 일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본인이 업무 잘못한 거잖아. 그렇죠? 이제 뭐 후배가 들어와서 사고 친 거 내가 막는다 그러면 어찌됐건 가산세는 계산해야 되잖아. 여러분이 사고 칠 거라고는 생각 안 하니까. 야, 근데 간이지급 명세서는 뭐예요? 미리 내는 거. 간이지급 명세서가 근로, 일반 근로, 기타 사업소득 3개가 있는데 뭐 일단 됐고 간이지급 명세서, 미제출. 미제출이 더 잘못한 거죠. 자, 간이지급 명세서 지연 제출. 자, 쓰는 순서 보셨죠? 이렇게 쓰시고요. 이거 하나를 외우자. 자, 지급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요. 지급 급여, 예를 들어 급여다 그럼 급여 지급 총액. 지급 총액에 퍼센트만 적을게요. 1%예요. 금액 어마무시해요. 세금의 1%가 아니고요. 급여 지급 총액의 1%예요. 물론 이제 실무적으로 가면 국세기본법이란 법으로 한도가 있어요. 그건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법은 공부해 놓으시면 어디다 갖다 버릴 거 없습니다. 진짜로 다 씁니다. 나중에. 이론인 것 같은데 걔가 실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진짜 더 이론 같은 게 나중에 실무에 더 도움돼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해놓으셔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간다? 퉁칠 거예요. 50%씩 곱할게요. 저를 믿으세요. 이렇게 계산해요. 되셨죠? 예외가 있어요. 월별로 하는 애들이 조금 예외가 있는데 이 지연 제출이 원래 3개월 이내예요. 기한 지내고 3개월 이내인데 아까 일용근로소득처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애들은 지연 제출이 3개월이 될 수가 없겠죠. 걔는 1개월. 네, 월별로 하는 애들, 특이한 애들 좀 빼고서는요. 원칙은 이거예요. 원칙. 예외까지는 할 필요 없어. 전산세무 2급에서. 요것도 제가 지금 너무 많이 해드린 거예요. 원칙은 3개월 이내인데 얘가 월별 제출분은 매월 제출하는 게 있거든요. 월별 제출하는 종류의 소득은 1개월 이내. 근데 요거는 1개월은 헷갈릴 것 같으면 안 적으셔도 돼요. 적지 말자. 지우자. 괜히 적었다. 자, 예외가 있음. 왜냐면 제가 원칙이라고 해놨으니까. 자, 순서 뭐다? 지급명세서 좀 더 잘못한 거. 미제출, 지급명세서, 미제출, 지연제출.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지연제출. 1, 반띵 0.5, 반띵 0.25, 반띵 0.16. 저를 믿고 이렇게 외우시라니까요. 100점이야. 자, 제가 아니까 여러분께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죠.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이렇게 외워라. 죽어도 안 외워요. 왜? 프로그램에 넣으면 되니까.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수정신고하고 뭐 이래야 될 일이 생겼을 때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좋지만 거래처에서 자료를 사실 좀 거래처에서 자료를 잘못 주니까 세무사무실도 막 자꾸 고치는 거죠. 고치다 보면 자꾸 가산세가 나와요. 가산세를 누구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다. 지금 당장 안 써요. 업무 잘하시면 가산세 1년에 한 번 계산할까 말까예요. 그런데 계산해야 될 때는 정확한 논리를 알고 정확한 세율을 알고 얘가 감면 대상이냐 아니냐까지 검증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앞으로 공부할 거 이제 숙제 드리는 거예요.
언제 세무 이거 붙고 나서 나중에. 그거는 이제 다른 자격증, 이론 관련된 자격증 공부하시면서 커버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소득세법 이론을 제가 조금 묶어서 덩어리별로 뭐 근로소득 묶어서 하고 사업소득 묶어서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나름대로는 제 딴에는 빨리 진행을 해드렸어요. 예전에 강의한 거에 비하면 정말 핵심만 짚어갖고 진짜 수험 목적으로 거기에 약간 실무감이 안 하진 않았어요. 안 왔죠. 중간에 딴소리 좀 하긴 했는데 그래도 정말로 실기를 풀기 위한 베이스를 제대로 깔아드리면서 빠진 거 없이 수업을 제가 해드렸다고 자신하거든요. 원천징수 실기 공부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소득세법 이론 들으셔야 하고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번 들었는데 원천징수 문제를 풀다 보니 과세대상, 비과세대상, 과세대상 급여가 둘 개가 계속 헷갈리고 비과세 요건이 헷갈리고 기본공제 대상자 선생님이 뭐 이렇게 풍차날개 그려라.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였지? 머릿속에 바로 안 떠오른다 그러면 딱 그 부분만이라도 다시 발췌해서 한번 다시 수업을 다시 한번 제대로 정독을 하고 교재도 한번 정독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반복 학습 많이 하시면서 복습을 하시면 우리 직업상점에서 나온 교재로 한 큐에 한 방에 높은 점수로 안전하게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이제 소득세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실기 수업 때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